자, 14페이지 문제 1번 그 문제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오늘 배우신 사례인데, 자, 이 사례는 패턴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는데 집원착오로 Y토지에 등기한 사건, 등기는 무효다고. 그 다음 착오 취소는 적용될 수 없다. 이거 공식을 적용하는 사례예요. 자, 1번 일단 이 화면으로 보시라고 정리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이 사례에서는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런데 집원을 착오해 가지고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대요. 그건 X토지 매매 유효 이렇게 쓰고, 집원 착오해서 Y토지 등기한 건 무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례 딱 정리하자마자, 착오가 있긴 하지만 이건 집원을 착각한 것 뿐이지 착오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가 먼저 딱 들어요. 그러니까 집원 착오는 착오 취소 없다가 정확하게 외워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 틀린 거 고르래. 그럼 1번 지문에 X토지 나왔죠? 그럼 이거 적용하는 거야.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래서 계약 성립 맞고, 2번 Y토지 나오고 등기 나왔죠? 그럼 등기는 무효라고 써놓은 거 적용하면 돼. 그럼 등기는 무효. 그 다음 3번에 Y토지 나왔죠? 그러면 2번 여기다 적용하시는 거야. Y토지가, 즉 등기가 무효인데 제3자한테 양도됐대. 그럼 무효 나오고 제3자 나오면 싹 다 무효예요. 그럼 취득 없다. 이렇게. 자, 4번에 착오 취소 나왔잖아요. 없다고. 그래서 4번이 답. 자, 5번은 X토지 나왔죠. 그럼 매매 계약 유효니까 등기 이전 청구 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X토지 매매 유효, 집원 착오로 Y토지 등기한 건 무효,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를 적용하시면 돼. 그럼 답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4번이 답이요. 자, 문제 2번 똑같은 사례예요.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사례야. 자, 문제 2번은 첫 번째 줄 끝에 X토지 매매 계약 유효 이렇게 쓰고, 집원 착오 Y토지 등기 무효 이렇게 쓰고 푸시면 돼. 자, 틀린 거 1번 매매 계약 유효, 2번 담보 책임 나왔죠? 그럼 담보 책임 아직 잘 모르셔도 되는데, 담보 책임이 적용되려면 매매 계약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은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담보 책임 없다고. 자, 3번은 X토지 등기 청구 물었죠? 그럼 X토지 매매는 유효, 등기 청구 있다. 4번 Y토지 착오 취소. 자, 착오 취소가 이 사례에 나오면 X토지든 Y토지든 적용될 수 없어요. X토지는 착오 취소 사유가 아니고 Y토지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취소는 적용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요. 5번 Y토지 취득 못한다. 무효.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문제 3번. 이걸 문제를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3번 문제는 X토지 매수 합의 Y토지 잘못 기재 이렇게만 또 하시면 돼. 그럼 X토지에 대해서 매수 합의를 했는데 그럼 계약이 유효하게 된 거고,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잘못 기재했대죠? 그래도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니까 1번에 X토지 유효. 그래서 1번이 답이요. 나머지 문장들은 억지로 틀리게 만든 것들이라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 사례나 앞에 나온 1, 2번 사례나 같은 사례인데 다른 점은 집원 착오가 3번 문제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패턴이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됐는데 계약서를 Y토지로 잘못 작성한 사건이에요. 이 사안 자체가. 같은 사례들이에요. 자, 문제 4번. 이제 해석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자연적 해석은 내심에 따라 하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에 따라 하는 거라고. 자, 이 문제 4번 문제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사례는 문제가 긴데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끝에 물어본 게 뭔지부터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4번 번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단답형. 이 단답형 사례 문제가 길 때는 끝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끝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식을 외워두셔야 돼.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이런 사례들을 갑이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일단 뭘 물어보는지도 모른 채 앞에서부터 읽게 되니까 읽는 속도가 일단 더디고, 결국 끝에까지 더듬거리고 읽었더라도 끝에 와서야 뭘 묻는지를 알고 나서는 다시 앞에 가서 또 읽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2배나 걸리니까 단답형 긴 사례들은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 그럼 물어본 게 법률행위 해석 방법을 물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아니면 규범적 해석 둘 중에 하나 물어보거든. 나머지는 칸 채우려고 나온 예시일 뿐이고, 그럼 이제 앞에 가서 정리할 건 의사와 표시를 정리를 해가지고 의사대로 효력을 정했으면 자연적이고 표시한 대로 효력을 정했으면 규범적일 테니까 의사하고 표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앞에 가서 자세히 읽을 게 아니라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다가 69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한 거지.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은 게 나왔고, 그 다음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해석 방법은 그랬으니까 690만 원인 표시된 대로 효력을 정하는 방식을 물었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구나 하고 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끝나거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갑부터 읽고 막 고화가 뭔지 해석하려고 하고, 고화는 옛날 그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은 답을 찾는 거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근데 성격상 단어 하나도 못 빼고 읽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성격들이 있다니까요. 그 성격을 고치셔야 돼. 그거 하루아침에 못 고치니까 지금부터 9주 동안 오전에 배운 이론 기출문제 적용할 때 문제 유형에 따라 푸는 방식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계속 따라서 익히시라고. 객관식 시험은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이 더 안 돼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시간 내에 적용해야 돼. 시간 내에.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접근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답형 사례가 길게 나왔을 때는 끝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이렇게 딱 써놓고 이 방식을 외우라고. 방식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16페이지 비진이 표시. 자, 비진이 표시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유념하실 게 원칙은 유효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무과실이면 언제나 유효한 거라고.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즉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과실이 있었으면 이때는 무효다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당사자 간의 유효냐 무효냐를 상대방이 무과실이었느냐 과실이 있었느냐를 정확히 표시해서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무과실이어 가지고 유효면 언제나 유효니까 제3자 문제는 적용될 일 없고, 당사자 간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서 무효일 때에는 이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한다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 둘은 같은 내용이니까 진이 나오면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다고. 비진이 표시를 달리 표현하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은 강박은 강박이고 비진은 비진이다고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돼. 써 있는 대로. 그다음 5번에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공법상 행위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된다고. 그리고 공법상 행위 예로 나오는 게 공무원이 사실서 제출한 거예요. 그럼 사실서 제출한 건 언제나 유효한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무원이 사실서를 제출한 건 아예 비진이로 보질 않는 거라고. 그냥 표시된 대로 사실서 제출한 대로 언제나 유효인 거예요.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7번 오늘 하신 거 명의를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게 시험에 나오면 99%가 유효인 사건이 나와요. 즉 비진이 표시도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도 아닌 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진이 표시 문제에서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게 유효냐 무효냐 비진이냐 아니냐 자주 나와요.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게 나오면 비진이 표시 사건에서는 언제나 유효인 사건일 뿐이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진정한 의사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에다 적용해 보시게. 자, 문제 1번은 문제 번호에다가 별표 치시고 여기 나오는 5개 문장들이 자주 비진이에서 나오는 문장들만 잘 모여있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가 항상 본인한테 주어지면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이 제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문제구나. 그리고 틀린 거 고르라고 했구나. 문제 유형이 대부분 민법은 딱 한 문제에서 제목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쭉 물어보니까 좀 전에 정리했던 키포인트를 비진이 표시 문제를 본과 동시에 떠올리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각 지문에다가 내가 외운 문구가 있으면 표시해서 정리를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럼 1번은 공무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물어본 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대. 그럼 다른 문장은 읽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고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한 건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푸셔야 된다. 이거를 전체 공무원이 일가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걸 다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고. 비진이 표시 문제에 공무원 나오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이 답이야. 자, 2번 갑은이라고 해서 사례가 나왔어. 문제 제목이 비진이 표시야. 그러면 비진이 표시 사례가 2번 지문에 나온 거니까 을을 정리해야 돼. 을을. 자, 갑은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줬대. 그럼 을이 무과실이냐 과실이냐에 따라 유효무효가 결정나니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을이 무과실이구나. 유효.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사례는. 그럼 을이 무과실이어서 유효하게 취득했으니까 병은 악이더라도 언제나 취득을 한다고. 그 다음 3번은 강박만 딱 보고 끝에 가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한 줄 반은 읽는 게 아니고. 그 다음 4번은 명의 나왔죠. 대출 나왔지. 그래서 명의 빌려준 사건 나오면 문제 제목이 비진이니까 명의 대출 그냥 유효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다. 이렇게만 푸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 5번에 나온 건 증명책임 나왔어. 그럼 무효취소 문제에서 증명책임이 나오면 무효취소 주장자가 다 증명해야 된다만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주장자한테 있다. 이렇게 해서 옳은 문장이에요. 이 5개 문장들은 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뒤에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거. 1번에 공무원 나왔죠? 준용된다. 틀렸잖아요. 적용 안 된다고. 1번이 답. 2번 거기 몇 표시고. 진의는 진의를 물었으니까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맞다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강제. 지인이 한 의사표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 돼. 자, 5번은 그냥 개념 물어본 거예요.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가 나왔죠? 그럼 사직의사가 없으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비진의 표시 틀린 거. 자, 2번. 문제 제목이 비진의 표시고 2번 지문에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칠 때 상대방이 과실 없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럼 상대방이 무과실이니까 유효 맞네. 이렇게. 3번 비진의 표시 무효 나오고 선의의 제3자 나왔죠? 그럼 무효 나오고 제3자 나오면 비통명인지를 봐야 돼. 비잖아, 비. 그러면 선의의 제3자인데 대항 못한다. 이렇게. 4번 거기 별표 치고 대리권 남용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 이렇게. 5번 강박 끝에 비진의 표시가 된다. X. 이렇게.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의 표시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5번 문장도 앞에 강박 보고 끝에만 확인하면 되지 중간 두 줄은 시험장에선 읽으시면 안 된다고. 자, 문제 4번. 비진의 표시 틀린 거. 거기 1번에 넓혀 치고 원칙에다 동그라미 치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효력 발생 유효가 원칙이. 자, 2번 대리권 남용 유추 적용 없다. 틀렸죠. 대리권 남용은 비진의 표시랑 똑같이 취급해요. 자, 3번은 별 가치 없는 문장인데 자의로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럼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럼 자의로 이 말이 자기 스스로 의사로 그 말이니까 사직의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고. 이런 문장은 별 가치는 없고. 그 다음 4번에 상대방이 안 경우 무효. 5번 대출 나왔죠. 그럼 비진의 표시 제목하에 은행 대출이 나오면 비진의 표시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하다. 그럼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다. 이렇게. 문제 5번. 비진의 표시 틀린 거. 1번. 대출 나오고 명의 빌려줬다고 또 나왔죠? 근데 끝에 비진의 표시이다. 틀렸잖아요. 자주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에서 명의 되어 대출 약정이 나오면 비진의 표시 아니다. 원칙 유효다.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1번이 답이요. 자, 2번은 별 가치는 없어요. 비진의 표시는 혼자 허위 표시하는 거니까 어떤 법률행위든 다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장 또 나왔네.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 과실 없는만 동그라미 치고 유효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4. 앞에 나왔던 문장 또 나온 건데 사직의사가 없죠? 그럼 비진의 표시지. 자의로 냈으면 비진의가 아닌 거고 사직의사가 없는데 냈으면 비진의 표시인 거고. 답으로 나올 문장은 아니고. 자, 5번 또 나왔다. 증명 나왔죠? 증명.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 자, 6번 진의 한 의사표시 틀린 거. 거기 1번에 넓혀 치고 진의 또 나왔어요. 그럼 진의 나오면 이대로 읽으면 안 되니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특정한 내용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아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1번은 옳은 사안이고 2번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그럼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죠. 근데 끝에 취소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취소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만 나오는 제도고 비진의 표시는 유효냐
무효냐만 발생하는 문제지 취소는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격떨어지는 문제야.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 대리행위에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하는 거고. 자, 문제 7번. 여기는 사례 정리하고 1, 2, 3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억지로 만든 문장이라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진하게 안 돼 있어요. 이 문장은 4번, 5번만 보시면 되니까 4번, 5번만 여기 PPT로 띄워놨어요. 그럼 이제 사례 나오면 뭐에 대한 사례인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갑은 을에게 기부. 근데 문제는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비진이 표시가 나온 거라고. 그럼 을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거야. 을이 무과실이면 유효, 을이 과실이 있으면 무효. 그럼 4번 을이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더라도 읽고 지나치면 안 되고 비진이 표시 문제니까 을이 알 수 있었다를 딱 동그라미 쳐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다 이제 써야 돼요. 을이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지. 그럼 을은 취득 없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인.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쉬운 문제예요. 자, 5호 문장은 앞에 을로부터 매수해서 등기를 공유한 병, 제3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앞에 을로부터라고만 나왔지 갑과 을이 유연지 무연지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런데 병이 몰랐대. 그럼 선의인 병 나온 거 아니요? 그럼 비진이 표시에선 앞에 갑과 을의 관계가 유효냐 무효냐 따질 것도 없이 병이 선이면 얘는 당연히 취득을 하는 거니까 병이 몰랐으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라고. 자, 이 문제는 문제 전체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고,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이 표현이 비진이 표시에 대한 사례구나. 이거 알아내는 거랑, 그때는 을을 기준으로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거 연습하시라고 같이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통정어휘표도 하실 텐데 첫 술에 배부르는 거 없고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내용에 익숙해지려면 일정 시간과 노력은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질 테니까 절대 명심하실 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철저히 시험 목적으로 준비하셔야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조금은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뒤로 갈수록 실력은 더 늘어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